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영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요. 합기공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관련 이론 대략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개의 이제 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통 지적이라고 표현하죠. 이쪽에서 12문항이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서 자, 242페이지를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총론이 나옵니다. 자, 지적이라고 했을 때, 지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냥 줄여서.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측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로조사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법률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과거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총론에서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에서 총론에서 가장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많게는, 적게는 6문제, 많게는 뭐 7문제 가까이 12문항 중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총론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총론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술술술 이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론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것이 필지의 개념. 토지의 등록의 개념하고요. 등록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필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중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보통 지번에서 하나 지목에서 하나 면적에서 하나 경계에서 하나 이쪽에서 최소한도로 문제가 4-5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등록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측량,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그 목적에 보시면은요, 측량이라든지 수로조사, 수로조사의 어떠한 기준과 그 절차를 규정을 해놓고요. 측량, 수로조사의 어떠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다음에 지적과 관련돼서는요. 지적 공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죠.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지적 공부라든지 부동산 종합 공부에 이것을 작성을 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3가지의 바로 목적이요. 국토를 어떻게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해상교통의 안전이에요. 해상교통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요. 그 243페이지 밑에 기출문제처럼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하게 되면 대부분의 답이 뭐예요? 국토를 무엇하는 거? 국토를 개발을 한다라든지 국토개발이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요. 굉장히 다들 중요한 내용들만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2절 쪽에 보시면 지적의 기본 이념 해가지고 3대 기본 이념에는 이제 국정주의라는 것이 있고 공개주의, 형식주의. 형식주의 이꼴 우리가 등록주의라고 하죠. 이 세 개를 우리가 3대 기본 이념이라 하고 이러한 3대 기본 이념에다가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취하면 이것이 5대 기본 이념이에요. 단답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제3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적에 관한 거하고 지적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등기에 대한 즉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이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제도라는 그 등기법이라는 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지적과 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비교 가능해요. 등기가 있고요.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지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무엇을 해요?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간략하게 비교를 설명해 드리면요.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적제도의 담당 기관이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지적은 어디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이제 수정해서 보시고요. 자, 지적은 이렇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등기는 부동산을 부동산이죠. 부동산. 즉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결국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객체에 보시면 지적은 토지를 등기는 무엇과 무엇을? 토지와 건물을. 그 다음에 지적은요. 지적은 이제 등록을 하고 등기는 이제 기록을 하는데 등록사항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는데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거죠. 이 토지의 표시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사실관계다라고 하죠. 그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고요. 이와 반면에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것이 두 개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하고 두 번째로는 법적 무엇?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라는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보다는 이쪽을 중시하더라 이겁니다. 즉 권리관계를 무엇하겠다라는 거야? 권리관계를 공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죠. 지적은 사실관계를 중시를 하고요. 공시를 하는 것이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즉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적은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지적이라고 하는 개념 공부에 등록할 때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단독이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등기는 그 절차에서 공동신청의 개념이에요. 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이고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죠. 근데 등기는 무엇이다?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등록된 필지소하고 등기된 필지소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적은 조사 측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조사 측량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등기는 절차에서 이제 심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죠.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있어서는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냐면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이와 반면에 등기는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하고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모두 다 무엇을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동산을.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다르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지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이거죠. 기출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1번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2번 등록의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 아니죠. 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등기는 토지와 무엇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맞는 내용이에요. 또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자, 245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의 등록이 나오죠. 자, 토지의 등록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만약에 여기서 시도지사라든지 누가 나오면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더라. X.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나오면 X예요.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가 된다? 국장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의 결정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토지 표시는 몇 가지로 나눠져요? 토지 표시는 6개로 나눠지죠. 6개인데 그것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무엇이다? 좌표. 이렇게 6가지의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 이러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하고 새로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을 하고 말소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란다?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적인 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이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의 소유자가 무엇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하는 것이다? 결정을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하는 것은 국장이지만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가 돼요?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해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측량을 해서 이것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는 모든 지문 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에 무엇을 하면 등록을 하죠. 직권 조사 등록에 대한 절차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교재 표에 나와 있듯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에서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수립을 한다? 계획을 수립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 여기서 직권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표현되는데 여기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 수립하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도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시, 군, 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읍면, 동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이때는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요.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작성을 해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조사부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최종적으로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다가 정리를 하는 이 절차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그 결의서의 개념은 바로 무엇이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더라 이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하는 이 절차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246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이것 써져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토지가 이동이 돼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으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23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시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하고 양입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우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한 필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해 가지고 뭐 지번부여적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요. 축척도 동일하고 등기 여부도 일치된다. 보시면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쭉 보시면 다 동일하고 일치하고 연속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지 않고 연속되지 않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양입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는데 양입에 대해서는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예외예요. 즉 표에도 나와 있듯이 지번부여적도 동일하고 집안도 연속되고 소유자도 동일한데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이 돼가지고 1필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양입의 개념인데요. 그 양입의 요건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든지 국어 등의 부지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러한 양입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다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사유도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보다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되이거나 너무 넓으면 안 돼요.
10%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47페이지로 오시면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그 박스 안에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가지고요. 그 박스 안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양입지에 대한 요건이에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양입이 되는 것을 찾으라 이거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왜 안 되느냐? 보기 1번, 2번 보세요. 1번하고 2번은 안 되는 이유는 면적이 330을 초과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3번하고 4번은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지번을 봅니다. 지번. 자, 지번은 해마다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항, 한 문항 또는 두 문항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 지번이다. 그 지번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지번의 표기예요. 이 지번의 표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토지가 무엇이 됐을 때 지번의 표기하고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자, 의의를 보시면 의의에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토지에 붙이는 번호, 즉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기 되게 중요하죠. 자,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지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표기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자. 즉 1, 2, 3 이와 같이 지번을 쓰는데 동그라미 2번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그리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는데 앞에 게 본번이면 뒤에 게 부번이에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읽을 때는 다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의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해가지고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개념은 틀리지만 신규 등록이라는 것과 등록 전환의 개념은 틀리지만 지번 부여, 지번을 우리가 무엇하는 거? 지번 부여를 하는 것은 어떻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100)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이제 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 등록이죠. 그 여기를 이렇게 매립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원칙에 보시면 인접 토지의 본번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인다. 이게 원칙이에요. 즉 가장 가까운 인접 토지의 본번에 무엇을 붙인다? 부번을 부여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외를 보시면은요. 예외는 만약에 여기를 매립을 했다. 이쪽을 매립을 했거나 그럼 최종 이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최종 지번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최종 지번에 무엇하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토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필지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은 이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지번을 부여를 하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 여기를 100이니까 100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100일 100일 102 103 104 105 106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는 지분부여 원칙은 무엇이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데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를 해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일단 분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번이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지번 1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분할인데 분할할 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일단 분할 전에 지번은 써먹도록 되어 있어요. 분할 전에 지번은 분할하기 전에 이 지번은 분할이 되더라도 일단 하나는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여기는 이제 본번에 뭐를 붙인다?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형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것을 1필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나머지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1필지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분할의 경우에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는 겁니다.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가지고요.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붙인다?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자, 예를 몇 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 만약에 1을 분할 전에 지번이 1인데 1을 만약에 몇 필지로 분할했다?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게 1필지가 돼요. 그럼 얘는 1이에요. 왜? 분할 전 지번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없으면 1부터 가는 거죠. 1에 1, 여기 얼마? 1에 2. 이와 같이 해서 부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또 이렇게 몇 필지로 분할했어요? 세 필지로 또 분할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1에 1을 또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왜 써요? 분할 전 지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본번에 여기서 최종 부번이 2니까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를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서 이제 교재 보시면 예외 쪽 보세요.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존재한다? 건축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가 1필지의 개념이 돼요. 1필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 예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병. 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에 1이라고 하는 필지와 1에 2, 1에 3, 1에 4라고 하는 네 필지가 합쳐지면 결국은 얼마로 합쳐져야 돼요? 1에 1로 합쳐져요. 왜? 우리가 법에서 합병에서의 지번부여는 가장 무엇을 가지고 하자?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그 본번 중에 무엇이다?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했어요? 주거, 사무실 등에 무엇이 존재한다?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달라고 무엇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을 했을 때는 2에 얼마? 1로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 원칙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지적 확정 측량. 27회 때 시험에도 이 지적 확정 측량 쪽에서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는데, 이제 교재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의 원칙은요. 지적 확정 측량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종전의 지번 중에 무엇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도록 되는데 이 본번 중에서도 무엇할 것이 있다? 제외할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본번 중에서도 제외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것들. 경계에 걸쳐 있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지번 중에 무엇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본번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본번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은 경우는요. 블럭 단위로 하나에 무엇을 붙여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뭐를 붙인다?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붙이자? 본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교재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이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들이 있죠. 준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더라 이겁니다. 축척을 변경을 한다라든지 지번을 변경한다라든지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확정 측량을 하거든요.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은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어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른다라는 거. 사업계획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의 가장 핵심은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하는데 맨 밑에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지번을 변경하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는 누가 지번을 변경하냐면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번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번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핵심이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번.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결번은 우리가 지번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떠한 말소되거나 이러한 폐쇄된 지번을 결번이라고 하는데요.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거를 보면 되는데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시면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근데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그 필지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지번이 결번이 발생을 하고요.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요.
합병일 때는 하나 남고 다 죽으니까 결번이 발생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 이런 경우도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역시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써 있어요. 자, 1번을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산이라고 써져야 되는데 즉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거고요. 자, 지번은요. 2번 보세요. 이렇게 지역이 동서남북이 이렇게 가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번은 북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남동 쪽으로 끝나는 북서기번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남동에서 시작해서 북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남동으로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합병의 경우에는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순위 지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다 이겁니다. 4번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정답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결번이 발생하면요. 지번대장이 아니라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써있듯이 결번대장에다가 그 결번을 기재하고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의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목이라 함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죠. 목적의 사용 목적이에요. 뭐 이게 형상이라고도 나오고 토질이라고 나오면 다 틀립니다. 목적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목이다라고 하는데 자,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목도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에 지목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무엇이에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하고 무엇이다? 지적도라는 거하고 임야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등록을 할 때는요.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쓰고 정식 명칭을 쓰지만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 부호로서 기록을 합니다. 즉 두문자 표기로 하고요. 전체 28개 중에 24개는 두문자로 쓰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무엇을 쓴다? 차문자를 쓰더라 이겁니다. 이 차문자로 쓰는 것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장 1000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장 1000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런 경우는 두문자, 다른 두문자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차장 1000원. 그래서 교재에 251페이지 맨 밑에 차문자라고 써 있죠. 거기 밑에다 뭐를 써줘야 돼요? 차장 1000원.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지목의 설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1필 1목의 원칙. 즉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영속성의 원칙은 토지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목은 바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택지 개발을 했다 이거죠. 그럼 미리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252페이지의 법정 지목에 대한 내용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쭉 써져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지목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255페이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옳은 것은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1번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같은 경우는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채용 용지로 보지 않아요. 2번 호두나무는 재배하는 것은 과수원입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맞고요. 3번 봉안시설은 묘지입니다. 묘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지라든지 황무지 같은 경우는 임야로 봐요. 임야, 잡종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목이고요. 앞에 법정 지목은 꼭 여러분들 거기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보시고요. 자, 256페이지 보시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번에서도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목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또 어디에서도 면적에서도 우리가 꼭 한 문항씩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면적에서도 시험에 한 문항씩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면적은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그럼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필지의 무엇을 나타내요?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면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 넓이 중에서도 무슨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평 면상의 넓이. 수평 면상의 값으로서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수평 면상인데요. 만약에 경사면상이라고 나오거나 지표 면상이다 그러면 다 X예요. 즉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부상에 등록되는 거리는 이러한 경사거리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면에 투영된 요 수평거리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도 당연히 이러한 거리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면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밑에 나오는 면적 측정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 자, 면적 측정 대상은요. 이럴 때 이제 면적을 측정하는 거예요. 세부 측량. 이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 필지마다 이렇게 면적을 무엇을 해야 된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부 측량 실시했을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세부 측량이라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경계를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별도의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럼 왜 면적을 측정하지 않냐면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 측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면적을 측정하는 거고요. 세부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면적을 측정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면적 측정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요. 아닌 것은 전부 다 1번, 2번, 3번을 뺀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모두 면적 세부 측량 대상이 아니에요. 도면을 재작성한다라든지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 가장 많이 나온 게 합병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정적 이러한 경우에는 뭐를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요. 왜?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경계 복원이라든지 지적 현황은 측량을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면적을 측정해서 공부상에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만 그 꼬리에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또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쭉 보시면 3번에 지목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것이죠. 즉 용도만 바뀌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지목이 바뀌는데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도 측정하지 않는다? 면적도 측정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키포인트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식 정도만 알아두세요.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라는 거하고 면적과의 관계는 n분의 1의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도상 면적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면적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면적을 측정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더 알아보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제 여기서 볼게요. 면적은 이게 경계가 이렇게 도회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경계가 도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경계점이 이렇게 x와 무엇으로서 y로서 좌표로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계점들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때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법에 의해서 줄일게요. 그냥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고요. 여기는 좌표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면적은 우리가 전자 면적기라고 하는 면적을 측정하는 조그만 기계가 있어. 장비가.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면적을 측정을 하는 방법은 면적 측정 방법은 오로지 딱 몇 가지만 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법하고 좌표법. 그러면 이 경계점을요. 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측량 방법 중에 우리가 경위라고 하는 측량 방법이 있어요.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 세부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경계점이 뭐로 등록이 돼요? 좌표로 등록됩니다. 좌표로 등록이 되면 이때 면적은 무엇을 가지고 그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 필지에 뭐를 구할 수 있다?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면적을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을 무엇해야 돼요?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면적을 어디에다 등록을 하느냐?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된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 중에 장자만 들어가는 것. 즉 토지대장하고 뭐가 돼요? 토지대장하고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면적을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단수 처리를 해야 돼요. 즉 측량 계산에 있어서의 측량 계산에 끝수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의 축척은 이걸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쭉 나눠가지고요. 이쪽이 이제 이쪽을 밑에를 원칙으로 가정을 하고 이쪽이 이제 바로 뭐냐면 예외 규정인데 축척이 얼마짜리하고 축척 600분의 1짜리라는 게 이제 지적도에 600분의 1짜리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쪽은 축척이 얼마짜리냐면 대략적으로 뭐 1200이라든지 뭐 2400이라든지 그 다음에 3000이라든지 60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해야 돼요. 즉 어떻게 1, 2, 3 이와 같이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이쪽보다 정밀도가 높아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제곱미터 이하 몇 짜리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즉 어떻게 등록이 돼요? 0.1, 0.2, 0.3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1이라는 숫자를 보고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봤을 때 가장 최소 등록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최소 등록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즉 600분의 1 지역하고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0.1보다 0.1 미만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을 해요? 0.1로 등록하고 이쪽은 면적을 측정했더니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얼마로 등록하자? 1로 등록하자. 이거 1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단수 처리 보시면 이쪽은 0.05 여기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는 거죠. 이게 5를 무엇하면 5를 초과하면 올리는 거고요. 이것이 0.5, 0.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히 얼마? 0.05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5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하고자 하는 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무엇일 때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이것이 홀수일 때는 그 값을 어떻게 한다? 올려주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좀 이따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는 0.5 제곱미터를 여기까지 하는 건데 5를 0.5를 무엇하면 초과하면 올리고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정확히 0.5면 똑같이 가는 거죠.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5사 5입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쪽에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자, 축척이 600분의 1이거나 조건이 경계점 좌표등록 비치지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했더니 41.47이 나왔다.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로 등록을 해야 돼요? 5를 초과했으니까 올려줘야 되니까 41.5로. 21.43이면 5 미만이죠. 그럼 얼마로 등록을 해야 돼요? 21.4로.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21.45더라. 딱 걸쳤죠. 5에 딱 걸쳤잖아. 0.05에 걸쳤죠. 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이 숫자 5라고 하는 이 숫자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21. 얼마로? 4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1.35면 걸쳤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수가 홀수니까 얘를 올려서 얼마로? 4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4.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1, 2, 3, 4로 가는 거니까 12.6이면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로? 5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얼마로? 13으로. 11.3이면 0.5 미만이니까 얼마로? 버려야 되는 거니까 11로. 그러니까 11.5면 걸쳤죠? 얘가 구하고자 하는 수다 이거죠.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얘는 12로. 12.5면 걸쳤죠? 얘가 짝수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니까 얼마로? 12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25회 때 나왔던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상이다. 면적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왜? 면장이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 즉 면적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돼요. 1번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2번은 이거죠. 600분의 1일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1200분의 1이면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1로. 6000분의 1도 이쪽이잖아.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1로. 경계점 좌표등록 비치역에서는 0.1 미만일 때 0.1로 하자 이겁니다. 정답은 1번. 면적인데요. 면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을 측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상하고요. 단수 처리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계입니다. 역시 경계도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의 기본적인 의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듯이 경계점 간을 이 경계점 간을 어떻게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무엇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한 것이다? 등록을 한 것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경계는요. 도상 경계를 나타내요. 따라서 여기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면이기 때문에요. 지적도라든지 무엇을 의미해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를 의미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즉 결과적으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또 경계에서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상 경계 기준.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밑에 이제 그림과 같이 해서 같이 그림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리면 해면하고 접하게 되면은요, 최대 만조의 선이에요. 왼쪽에 하단이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고요. 절토를 하게 되면 흙을 이렇게 깎아버리면 흙을 깎았을 때는 상단이 경계가 되는 것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 되는 것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이고요. 얘하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아랫부분이고요.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고 절톱일 때는 상단이고 해면에 접하면 가장 해수면이 높게 올라왔을 때 최대 만조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방을 쌓았을 때 제방은 이 바깥쪽 무엇이다? 어깨 부분이 이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이 지상경계 기준인데 6번 보시면은 밑에 다시 절톱일 때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있을 때는 하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자, 토지가 이렇게 이제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려서 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네 가지 판공도도 판공도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판은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공은 4번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8개의 지목으로 되는데 그 8개의 지목이 바로 뭐냐면은요.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무엇했다? 철도를 구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렇게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했다. 꼭 기억하세요. 도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할 때 분할하는 경우 여기서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기억하셔도 문제를 풀 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판, 공, 도.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5번 이제 기출문제 틀린 것을 해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5번을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여기 도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건물에 걸려도 이를 허용합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지상 경계점 등록부 다음 페이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이동이 돼서 어떠한 새로운 경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그 경계점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계속 시험에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에 보시면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상의 실제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등록이 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다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 기출문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써 있죠. 디귿을 뺀 나머지는 다 등록이 돼요. 암기하셔야만 풀 수 있어요. 디귿을 뺀 나머지는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에서 이제 총론에 대한 건데 굉장히 이제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고요. 지금 1시간 정도 설명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다 잘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장에서 지적 공부가 되는데 역시 이 지적 공부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